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아까 전에 저희가 집합과 원소 사이의 포함 관계를 했었죠. 얘는 삼지창을 표현을 한다. 그때 요거 약간 부등호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부등호 입 벌리고 있는 쪽 방향처럼 여기 삼지창 찌르는 곳으로 포함된다야. 근데 이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더 배우는데요.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쓸 거다. 부분집합. 이거는 이제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의미를 하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주머니 느낌으로 표현하면 A 집합 안에 B 집합이 이렇게 포함되는 이런 관계들에서 부분 집합은 이제 이지창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집합 B가 있는데 집합 A에 포함된다면 이지창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화살표 방향 쪽으로 포함된다. 그때 B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분집합이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A는 원소가 1, 2, 3이 있다고 치자. B는 원소가 1이랑 3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은 A 집합에 1, 2, 3이 있어야 되는데 B는 1, 3을 갖고 있어야 된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치는 거야. 그때 B 집합은 A 집합은 B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를 다 갖고 있죠. 그쵸? 그때 B 집합은 A 집합에 포함됩니다. 속하게 된다. 다른 말로 부분집합이다. B는 A의 일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B는 A에 속한다. 뭐 이런 녀석이야.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1, 4를 갖는데 그러면 1은 들어가는 게 맞는데 한 부분이 안 들어가지지.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느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B는 A에 다 속하게 되니? 아니죠. 일부분이 튀어나와 있죠. 이러면은 부분집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짝대기를 찍 그려주면 돼. 속한다 안 속한다. A가 갖고 있는 원소 중에서 그 원소들의 일부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부분집합의 성질 보시면은 1번 A는 A 집합 안에 속한다.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입니다. 자기 자신은 부분집합이 된다. 두 번째 2번 공집합. 얘는 텅 비어있는 집합을 말하는 거잖아. 이 텅 비어있는 것도 어떤 A 집합에 항상 부분집합이 됩니다. 텅 비어있는 녀석 A가 예를 들어서 1, 2, 3이야. 얘네들 원소 가지고 만들 수 있냐? 원소를 하나도 안 집어넣으면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런 녀석도 포함된다라고 본다. 텅 비어있는 공집합도 포함되는 거다. 3번 A가 B에 속합니다. 그리고 B가 C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자. 그러면은 A는 C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C라는 안에 B가 있고 B라는 녀석 안에 A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A 집합은 C라는 집합 안에 속한 녀석이다. 이런 녀석. 이게 이제 부분집합 개념입니다. 괜찮나요? 네, 부분집합. 그 다음에 2번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뭐 A는 B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요거랑 같은 표현이 있어요. A가 B 집합이 A 집합 안에 속해요. 그러면서 A가 B에 속합니다. 서로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 거야. 서로 속해요. 이러면은 두 개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원소를 똑같은 녀석으로 갖습니다. 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뭐 이따가 뒤에서 문제를 더 보여드릴 것 같은데 뭐 A도 뭐 1, 2, 3 B도 1, 2, 3이면은 원소를 1, 2, 3으로 갖는다 치면은 서로 같은 집합입니다. 원소를 똑같이 가지면 같은 집합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진부분 집합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진부분 집합.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닌 부분 집합을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볼게. A라는 집합에서 원소를 1, 2, 3으로 갖는 녀석이 있다고 할게요. 이때 부분 집합은 8개나 있습니다. 다 써볼게. 일단 첫 번째 부분집합은 공집합이야. 텅 비어있는 녀석도 부분집합이 된다. 그 다음에 원소가 1개짜리 이 녀석들, 요런 녀석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하나짜리 녀석들도 다 A 안에 속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원소가 2개짜리 부분집합들,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데요. 얘네들도 다 A의 부분집합. A의 원소 일부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집합들이면 다 부분집합이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기 자신조차 부분집합이다. 그때 진부분집합은요. 진짜 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괜찮아? 그래서 A가 B 안에 속하기는 하는데요. A랑 B랑 같지는 않다. 이러면은 B는 진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용어들 그냥 몇 개 배우는 거고요. 보기 1번 볼게. 보기 1, A랑 B 사이의 관계를 구해주세요. A, 2의 배수래. B는 4의 배수래요. 그러면은 A랑 B 중에서 누가 속하는 거지? 누가 부분집합인 거지? B가 A로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쵸? A는 뭐 2, 4, 6, 8 득득득득 엄청 많이 써질 거고 얘는 4, 8 득득득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있는 원소들은 다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게 되지. 그러니까 B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두 번째, A 9의 약수래. 9의 약수는 1, 3, 9겠죠? 다 쓸게. 그 다음에 B는 원소가 3, 9래. 그러면은 B는 A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속해야 됩니다. 괜찮아? 화살표 방향으로 속한다야. 3번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군요. A는 조건제시법으로 지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번 더 돼야 되고 요걸 만족시키는 x값은 0, 1,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B도 원소가 똑같은 녀석을 갖네. 그러면 서로 같은 집합이군요. A랑 B랑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 보기 2, 1번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주세요인데 지금 꼬불과로 안에 요 파이 모양의 원소를 갖고 있대요.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공집합이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녀석. 얘랑 같은 뜻은 이거야.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는 요거를 원소로 갖는 요거 자기 자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있다. 공집합이랑 요거 두 개. 괜찮아? 네. 그 다음에 2번 1, 2,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다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공집합 텅 비어있는 거 가능. 그 다음에 한 개짜리 아까 썼던 녀석이네. 한 개짜리 이렇게 3개 있을 거고 그 다음 2개짜리 1, 2 1, 3 2, 3 이렇게 있는 거. 마지막으로 1, 2, 3 다 들어있는 녀석 까지 해가지고 총 몇 개 나왔어? 8개 나왔어. 얘가 몇 개냐면 이거 구하는 공식도 있거든요. 2의 세제곱입니다. 원소 개수 3개 있잖아. 2의 세제곱이야. 이것도 아까 전에 비슷한 거 했었는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의 선택지. 빈 집합에다가 1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지. 부분집합이면.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어. 그쵸? 2도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상관없거든. 그쵸? 곱하기 2 3도 들어가도 된다 안 들어가도 된다 상관없죠. 그치? 일부러 만들 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2 심지어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도 부분집합이 되는 거였으니까 다 들어가는 것도 부분집합이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2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됩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제곱. 괜찮아? 진부분집합의 개수라면 2의 n제곱에서 뭘 빼면 돼? 자기 자신을 빼면 돼. 한 개 빼면 된다는 거. 괜찮아? 네. 3번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아까 전에 얘기했었는데 원소는 삼지창으로 표현을 합니다. 속한다 라고 했을 때. 그쵸? 원소는 삼지창, 집합끼리의 포함관계에서는 이지창 씁니다. 이지창 씁니다. 끝났어요. 네. 보기 3번 별표 3개. 낚시 문제, 대표 낚시 문제. A의 원소에 지금 파이 자꾸 넣죠? 이거 공집합이게 아니게 요거 가지고 12 거는 거예요. 네. 그리고 1, 2, 12 하나 더. 요것도 원소인 겁니다. 이게 집합이 아니고 집합처럼 생겨먹은 원소다. 네. 그때 1번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아니에요?
맞나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텅 비어있는 녀석은 항상 부분집합이 돼. 원소를 하나도 안 집어넣으면 만들 수 있는 녀석. 그래서 얘는 맞는 말 한 거예요 사실. 2번 대표 낚시 문제. 자, 얘는 요렇게 생긴 녀석이, 얘는 이제 집합으로 집합이 아니고 원소로서 썼다는 표현이거든. 이 모양이 원소로 갖고 있어요, 있나요? 라고 물은 거야. 있니? 네, 있어요. 이거 말하는 거야. 얘는 공집합의 의미고요. 이거 뭐 보고 아는 거야? 이지창 보고 한 거예요. 이지창은 집합과 집합끼리의 포함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공집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 녀석.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다. 오케이. 근데 두 번째 녀석은 공집합 기호 써져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삼지창이죠. 삼지창이면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를 말을 하는 건데, 그럼 원소는 이 원소를 말하는 거야. 원소 포함하고 있니? 네, 2번도 맞는 말 한 거다. 낚고 있어 니들 지금. 그 다음 3번 낚시 중 계속. 자, 샵. 자, 이 기호 보면서 준서야, 이거 어떨 때 쓰는 기호더라? 원소가 포함된다라고 말할 때 쓰는 기호거든. 요렇게 생긴 원소 있나요? 네, 있네요. 포함되고 있는 거 맞네요. 얘도 맞는 말 한 거다. 4번 얘 언제 쓴다고? 재원아? 원소가 포함된다라고 할 때 써야 돼. 이거 1 원소 있니? 네. 있으면 포함되는 거 맞다. 5번 성준, 이거 언제 쓰는 기호라고? 원소가 포함될 때 1, 2라고 써져 있는 요 모양의 원소가 있나요? 없어요. 집합은 있어요. 이렇게 썼으면 맞았을 거예요. 근데 요렇게 썼으니까 틀린 거다. 6번 내가 낼게. 3번이랑 비교해줘. 6번 맞나요? 요렇게 생긴 집합이 포함됩니다. 맞나요? 부분 집합으로 씁니다. 네, 여기에 있는 원소를 하나의 원소를 갖는 부분 집합, 요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이 집합은 포함됩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말이야. 괜찮니? 낚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여기. 실제로 낚여서 틀리시는 분들도 있죠. 틀리면 안 되긴 하는데. 네. 낚으려고 작정을 한 부분. 자, 마플 개념의 기밀. 이것도 이제 별표 3개. 낚시 문제의 시작이죠 또. 난 널 속이고 싶어. 선생님, 너한테 시비 걸고 싶은 거임 지금. 마플 개념의 기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원소가 0, 2, 그리고 집합 모양처럼 생긴 요거가 하나의 또 원소인 거예요. 이것도 원소고 별도 원소래.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는데 원소 4개로 갖는 거죠 지금 총. 그쵸? 이거 하나가 지금 원소야. 그때 1번 건우. 언제 쓰는 기호? 원소가 포함된다고 했을 때 쓰는 기호 있나요? 네, 지금 딱 이거 말하는 거죠. 있습니다. 맞는 말. 두 번째 2번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입니다. 맞나요? 네, 항상 그렇다. 맞는 말. 3번 집합 기호로 써놨네. 포함된다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얘는 이거 2개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 포함됩니다. 이해돼? 그래서 맞는 말 한 거다. 얘. 4번 이거 별이네. 별 모양의 요 모양을 원소로 갖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별을 원소로 갖는 건 맞아. 근데 요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써놓는 순간 얘는 집합이 된 거거든. 그쵸? 집합이 집합 안에 포함된다라고 하려면 이지창을 써야죠.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돼야 된다. 괜찮아요? 그 다음 5번 이렇게만 돼 있었으면 얘를 원소로 봤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바깥쪽에 하나 더 달려있죠. 이러면 확실하게 집합이다. 그치? 이거를 원소로 하나로 갖는 집합이다. 근데 집합끼리의 포함관계에서 삼지창을 썼으니까 틀렸죠. 얘도 정답이 돼야 된다. 괜찮아? 네. 그 다음 마플 익힘 2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집합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 찾아줘. 자, A 3이랑 A를 원소로 갖는다. B라는 녀석은 1 A 빼기 5 16 빼기 A를 원소로 갖는다.
근데 B라는 집합 안에 A가 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러면 B 안에 3이랑 A가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일단 3도 이 안에 있어야 되고요. A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A 값은 잘 모르겠어. 근데 3은 들어와 있어야 돼. 근데 3이 1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두 가지 있어. 1번 A 빼기 5가 3이어도 되고요. 2번 16 빼기 A가 3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때는 A는 8이어야 된다는 소리. 그럼 A에다 8 집어넣어 볼게. 그럼 여기가 8 될 거고 여기 1이고 3 될 거고 8 들어가지. 그러면은 1, 3, 8이고 왼쪽은 3, 8이야. 다 들어가지는 거 맞니? 그럼 얘는 괜찮다는 소리. 괜찮아? 이건 괜찮아. 그 다음에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 이제 A가 13일 때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13이라고 바꿔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A가 13이고 그럼 여기는 1에 여기 13 빼면은 8이고 여기 13 집어넣으면 3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3이랑 1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 얘는 183이야. 그러면은 13이 포함이 안 되죠. 그럼 부분집합이 아니지. 2번은 안 된다. 그래서 A는 8일 수밖에 없다. 괜찮아요? 네.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A가 1, 2, A제곱 더하기 3A라는 원소를 갖고 B는 4, A 더하기 1, 2A 빼기 1을 원소로 갖는 녀석인데요. 지금 이런 표현을 주고 있어. 얘랑 이고 A가 B에 속하고요. B가 A에 속하고요. 서로 속하고요. 이 표현 뭐죠? A는 B다. 서로 같은 녀석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거다. 괜찮아요? 근데 여기가 1, 2가 있고 여기에는 4라는 숫자가 보이네. 근데 서로 같은 녀석이면 이게 뭐일 수밖에 없는 거지? 4. 얘가 4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3A는 확실하게 4고요. 넘겨서 정리를 하면 는 0, A 더하기 4에 A 빼기 1은 0이다. 그러면 가능성이 두 가지 있는데 A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요. 2번 A가 1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A가 마이너스 4라면 여기가 좀 이상하네. 여기가 4, 마 3, 마이너스 9니? 근데 여기에 같은 원소가 없잖아요. 얘는 탈락이 된다. A가 1이면 4, 2,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1, 2, 4, 여기도 4, 1 같은 원소군요. 이거는 가능하네. A는 1이어야만 하는구나. 착 이런 식입니다. 괜찮니? 네. 그 다음 계속 가도 되나? 계속 가도 될 것 같은데? 계속 갈게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아까 전에 공식 설명을 저는 했습니다. 2n제곱이라고. 네. 그 원소가 예를 들어서 1, 2, 3, 4 이렇게 있다고 할게. 그때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1이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가지 경우수가 2개. 2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거든. 어쨌든 부분집합이거든. 2. 얘도 2. 얘도 2야. 그래서 2의 몇 제곱? 2의 4제곱. 얘가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그때 이제 그 말에서 진부분집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다고 치자. 진부분집합은 누구를 빼줘야 돼? 자기 자신. 1, 2, 3, 4라는 부분집합은 빼줘야 되거든. 그래서 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거기 문제의 말에 또 추가로 공집합도 빼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빼기를 한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왜 2의 n제곱 나오는지 알겠어? 공식? 들어가도 된다 안 된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있다. 그 다음에 고백 법칙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야. 자 보기 1 A 원소가 지금 1, 2, 3, 4, 5 이렇게 있대요. 그때 A의 부분집합의 개수 1번 재원은 몇 개? 2의 몇 제곱? 5제곱. 네 2의 5제곱 32. 2번 진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제곱 빼기 1 31. 끝. 보기 2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A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B개 이렇게 해도 돼. 그때 A 더하기 B는 15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B라는 녀석은 확실하게 A 빼기 1이죠. 맞아요? A가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였으니까. 그래서 이게 2A 빼기 1은 15예요. 정리하면 A는 8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개수 8개다. 아니네. 잘못했다. 이거 부분집합의 개수였죠. 부분집합의 개수가 8이다지.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 8이다거든요.
그러면 n은 몇이어야 된다? 4. 3. 그때 이 n이 의미하는 게 원소의 개수였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3개가 있다. 끝나버렸고. 그냥 보기 3 별표. 저거 밑에 거 2를 해야 된다. 특정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 원소를 포함하거나 포함 안 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 얘도 다 경우의 수 느낌입니다.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할게. 그때 부분집합을 구해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 4와 5를 항상 원소로 갖는 그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럼 부분집합을 구하려고 할 때 4랑 5는 이미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랑 5는 이미 들어가 있고 얘네들의 운명만 결정 지으면 돼. 1, 2, 3. 1 들어갈래 말래? 상관없거든요. 그쵸? 경우의 수 2. 2 들어갈래 말래? 2. 3 들어갈래 말래? 2. 이래가지고 몇 가지? 8가지가 있다는 거야. 걔를 밑에 공식처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2의 5제곱인데 무조건 들어가기로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은 빼고 거듭제곱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 8 이렇게 된다가 지금 밑에 공식처럼 써져 있어. 괜찮아? 하나 더 여기서 추가시켜 볼게. 지금은 4랑 5를 항상 원소로 갖도록 이었어.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조건을 추가시켜 줄게. 1은 원소로 가지면 안 돼요 라는 조건을 추가시킬게. 1을 원소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집합 안에 4랑 5는 이미 들어있고 1은 들어오면 안 되고 2랑 3의 운명만 결정 지으면 돼. 그쵸? 2 들어갈래 말래? 2가지. 3 들어갈래 말래? 2가지. 몇 가지야? 총? 4가지가 된다는 거야. 2도 제외시켜? 그러면 여기다가 1을 한 번 더 빼주면 돼. 항상 들어가는 녀석도 지수 쪽에서 빼주면 되고 항상 들어오면 안 되는 녀석도 지수 쪽에서 빼주면 돼. 나머지의 운명만 결정 지으면 된다.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4번 보면은 적어도 들어있는 스타일이네. 전체 A의 부분집합으로 K개의 특정한 원소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 얘는 문제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얘를 뭐 공식화 시키는 것보다는 뭐 적어도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거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한다 뭐 이런 개념을 쓰겠죠. 뒤에서 나오면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유형인 것 같아서 보기 3 가볼게. 보기 3 A 원소가 1, 2, 3, 4, 5입니다. 그때 1번 A의 부분집합 중 1이랑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래. 그럼 부분집합을 생각을 할 때 1이랑 2는 이미 들어가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 3, 4, 5의 운명만 결정 지으면 돼. 들어갈래 말래? 2의 몇 제곱? 4제곱. 세제곱 8이다. 2번 A의 부분집합 중 3, 4, 5를 포함시키지 않는 부분집합이래. 그럼 3, 4, 5는 빠지고 여기서 이미 걸러놓고 1, 2만 들어올래 말래를 따지면 돼. 몇 가지? 2의 제곱 4가지 4 이렇게 됩니다. 3번 A의 부분집합 중 1, 3은 포함을 하고 1, 3은 들어오기로 했고 그 다음에 5는 포함하지 않도록 이래. 그러면은 이미 부분집합은 1, 3은 들어가 있고 2랑 4의 운명만 결정 지으면 된다. 몇 가지? 4가지죠. 괜찮냐? 네,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그 다음 보기 4 A가 1, 2, 3 뜩뜩뜩 N까지 원소를 N개로 갖고 있군요.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가 16이래. 근데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N은 몇이다? 4. 끝났고. 네, 2번 A가 A1, A2 뜩뜩뜩 AN을 원소로 갖는 녀석이래. 원소의 개수 N개 있겠군요. 그때 2, 4, 9를 항상 포함을 하는 녀석이래. 그럼 2, 4, 9는 다 빠져 있고 우리가 저거 공식 자체는 2의 n제곱에서 지금 3개는 항상 들어오게 만들려면 그럼 빼기 3을 한 거죠. 그게 32래. 2의 5제곱. n은 몇이다? 8이다. 공식 써서 풀면 제일 쉬울 거. 3번 갈게요. 자, A 집합이 또 원소를 n개로 갖는군요. 근데 1, 2는 들어와야 되고
3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총 3가지가 빠져야 되는군요. 그쵸? 그럼 2의 n제곱 빼기 몇? 4 3을 한 개 64, 2의 6제곱입니다. n은 9입니다. 공식 쓰면 쫙쫙 풀린다. 쫙쫙. 넘어갈게요. 182페이지. 몇 문제만 하면 되죠? 4문제만 하면 끝납니다. 1번에 1번. 집합 A는 원소를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들을 갖는 녀석이고요. 1이랑 2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7은 원소를 안 갖는 녀석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64래. 우리 2의 n제곱 성준아 뒤에 빼기 몇? 3 그게 64, 2의 몇 제곱? 6제곱 n은 9 끝났고 2번 A는 원소를 2, 3, 4, 6, 9로 갖는 녀석인데 적어도 한 개의 3의 배수. 적어도 스타일이군요. 배수를 원소로 가져야 된다. 그러면 3, 6, 9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와 있어도 되고 2개 들어와 있어도 되고 3개 들어와 있어도 된다. 그러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지. 그러니까 적어도 스타일로 푼다. 적어도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기? 어떤 거? 안 되나 아무도 안 3의 배수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3의 배수가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3의 배수 3, 6, 9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제곱? 2의 2제곱이죠.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5제곱이죠. 32 빼기 4, 28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설명 대충 하고 지나간 부분입니다. 네. 근데 뭐 경우의 수 느낌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가지고 네.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하다. 일단 넘어가서 183페이지 2번 별표 5개. 표현을 맛있게 줬고요. 시험에서 잘 나오는 편이고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자, A라는 집합 1, 2, 3을 원소로 갖는 녀석이고 B라는 집합은 2, 3, 4, 5, 6을 원소로 갖는 녀석인데 X라는 집합이 있대요. 근데 X라는 녀석은 A가 X 안에 속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X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1, 2, 3은 반드시 있어야 돼. 더 있어도 상관은 없고요. 하지만 1, 2, 3은 있어야 돼. 왜냐면 A가 포함되려면. 그렇죠? 근데 X는 또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 되어 있냐면 B의 부분집합이야. B는 근데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러니까는 1, 2, 3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되고 이 B를 구성하고 있는 추가로 4, 5, 6이 더 들어있잖아. 근데 X 입장에서는 4, 5, 6은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안 들어가 있어도 사실 상관없는 녀석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X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1, 2, 3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야. X 다시 정리해줄게. X는 B의 부분집합인데요. 조건이 있어. 뭐? 1이랑 2랑 3은 원소로 갖고 있는. 요런 말을 한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은 X의 개수는 여기에서 2의 6제곱 중에서 1, 2, 3은 반드시 원소로. 요렇게 4, 5, 6에 운명만 결정 지으면 돼. 2의 세제곱 8개다. 괜찮니? 네, 요런 표현 주고 있다. A가 X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면 X는 1, 2, 3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쵸? 그리고 B 입장에서 보면은 4, 5, 6은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별로 상관없는 녀석. 넘어가고 3번 와 하기 싫겠다. 해야죠. 3번 A는 n을 원소로 갖는데요. 그때 1 플러스 i 분의 1 빼기 i의 n제곱 이 1 만드는 녀석. n은 40 이하의 자연수 라고 되어 있음. 네. 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가 부분 볼게요. 집합 A의 부분집합 X의 가장
작은 수는 x의 뭐야? x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수는 16입니다. 나 가장 큰 수 32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먼저 해석을 해야지 문제가 풀릴 것 같아. 일단은 분모에 허수 들어있는 게 싫어가지고 분모에 실수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 빼기 i를 곱해 나가주면 되겠죠. 그쵸? 곱하여 주면은 1 빼기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요거 제곱하면 1 빼기 2i 더하기 i 제곱이죠. 뒤쪽이 완제에 의해서. 그럼 마이너스 1이 와야 돼. 그럼 지워지겠죠. 2도 약분되겠죠. 마이너스 i만 남게 됩니다. 저 식이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뭐였으면 좋겠다? 1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을 한번 보여줄게. 물론 4의 배수일 때 다 될 텐데 첫 번째 마이너스 i n에 1 들어가면요, n에 2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i의 제곱하라는 거지. 마이너스 i의 제곱하면은 이거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고요, i 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 곱한다. 그러면 플러스 i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 곱하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되면서 플러스 1로 바뀐다. 요게 계속 순환되는 구조. 그래서 4번마다 1로 돌아오는 녀석이야. 그래서 n은 4의 배수다. 괜찮아? 그러면 4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의 배수면 요런 거거든. 4, 8, 12, 16, 20 다 쓸 거야. 10개니까 24, 28, 32, 36, 40이야. 이렇게 이제 n 중에서는 10개가 가능한데 n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n을 원소로 갖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x는 기본적으로 이런 녀석을 가질 수는 있었다. 근데 제일 작은 원소는 16입니다. 그럼 요거 3개 걸러줘. 제일 큰 수는 30입니다. 요거 걸러줘. 그리고 16이랑 32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이랑 24랑 28은 들어와 있어도 되고 안 들어와 있어도 상관없다지. 그러니까 이 3개의 운명만 결정지으면 끝나. 2의 몇 제곱? 세제곱 8이다. 괜찮나요? 서준이 괜찮아요? 네. 반응이 뜨뜻미지근한데? 네.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으면 됐고. 넘어간다. 4번 부분집합의 활용. A 1, 2, 3, 4, A 라는 집합인데 공집합을 제외한 공 안되고 진부분 집합이래. 자기 자신도 제외. 몇 개 있겠냐? 이게 지금 원소가 5개였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총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이거거든. 32개. 근데 공도 빼요, 자기 자신도 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를 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30개 있습니다. A1부터 요거 AN이라는 게 지금 이게 30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모든 원소의 합을 SI라고 하겠다. 그때 S1, S2 더하기 S3 더하기 점점점 SN까지의 모든 원소의 합은 240이 됩니다. 그때 n 더하기 a의 값을 구해주세요. 얘는 별표 5개를 쳐놓으십시오. 얘가 집합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제일 어려운 녀석들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원소는 1, 2, 3, 4A지. 그치? 그때 관점을 조금 바꿔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원소가 지금 n이 30개인 거는 알거든요, 저는. 그래서 n 30을 미리 써놓자. 30인 건 알아요. 이거는 이미 구했어, 위에서. 이미 위에서 구했어. 근데 우리가 이거 그러면 30가지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이거를 싹 다 써가지고 다 더해봐야 되나? 하면은 그거는 좀 빡셉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달리할 거야. 어떻게 관점을 할 거냐면, 자, 원소 1을 포함한 집합은 몇 개 있을까? 요렇게로 바꿔볼게. 1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은 몇 개 있을까요? 1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 1은 들어와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다는 뜻. 2의 몇 제곱? 1을 포함한 집합, 부분 집합.
다시 한번 써줄게. 이게 이해가 좀 빡세거든요. 좀 어렵거든. 우리가 만약에 이거 집합들을 쓴다고 치면은 다 써본다고 치면은 요런 녀석일 거야. 1을 하나로 원소로 2 원소 하나짜리를 쓰면 4도 있니? 원소 두 개짜리는 1, 2 1, 3 이런 식으로 다 세봐야 된다고. 그쵸? 다 센 다음에 원소 몇 개 있는지 세보고 그런 것들을 다 더해봐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지옥이지. 진짜 지옥이 펼쳐져. 그렇게 하면 이건 못하는 거거든. 사실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야. 이 정도면.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볼 거냐면 1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은 뭐가 몇 개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겠다고. 근데 그건 셀 수 있어. 우리가 공식 쓰면 되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제곱? 2의 4제곱 개 있어. 그쵸? 그 집합 개수만큼 1이 한 개씩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1이 총 몇 개 있다는 소리야? 16개 있다는 소리라고. 이해돼요? 1이 총 16개 있다. 이거 다 써서 구하는 건 에바야. 못 구해. 이거 1이 16개 있다. 그쵸? 2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 집합은? 얘도 2의 4제곱이야. 2를 빼고 나머지에서 한 개씩 있겠지. 그러니까 2도 지금 한 개씩 총 16개가 있다는 거지. 3도 몇 개 있겠어? 16개. 4도 몇 개? 16개. A도 몇 개? 16개 있다는 소리라고요. 그치? 우리가 아까 전에 집합 다 써놓은 거에서 하나하나 채취해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더해도 어차피 1은 16개, 2도 16개, 3도 16개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렇죠? 관점을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요렇게 센다. 그래서 요거를 한 방에 정리하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A에다가 16을 곱한 게 몇 나왔다? 240 나왔다. 야. 요렇게 바꿔서 봐야 된다고. 나눠도 되냐? 16으로 나누면 85, 15. 근데 이거 10이거든요. 10 더하기 A가 15. A는 5다. 그래서 아까 전에 N 30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왜지? 왜지? 왜 틀렸지? 10 아닌가? 이거 10인데 A 5여야 되는데. 잠깐 타임 240이라면서요. 진부분 집합 하나 빼야 된다. 지금 조금 잘못 생각했네. 진부분 집합을 생각을 안 했네. 우리 1을 포함한 부분 집합은 이것도 있는 거지. 진부분 집합 빼달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빼줘야 되니까 이거 15로 다 바뀌어야 되네.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기엔 빡센데. 진부분 집합 빼주세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15로 바뀐다. 16이 아니고 진부분 집합 빼줘. 15, 15, 15, 15, 15. 요것도 15로 바꿔야 되네. A라이. 그러면 여기가 나눗셈을 240을 15로 나눠야 되네. 16으로 바뀌고. 그럼 A는 6이어야 돼요. N은 30이 맞고 두 개를 더해줘 36. 진부분 집합 제외. 그래서 1, 2, 3, 4, 5가 들어있는 부분 집합에서 1, 2, 3, 4, 5, 1, 2, 3, 4, A를 다 빼주니까는 16개였다가 다 15개로 바뀌네. 그 다음에 더해야 되네. 이게 제일 빡셉니다. 문제 중에서는. 숙제는 일단 185쪽까지 고요. 짤짤이 문제들 많아가지고 아마 하실만 할 겁니다. 그리 어렵지도 않고 생각보다 양은 좀 많은데 어렵진 않아서 금방 합니다. 와.